자, 오늘 교육과정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입니다. 그 강의 계획 잠깐 보시면 이 계획이 오늘 하고 내일까지 해서 1주간은 교육과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주는 교육 심리학을 합니다. 그 이론 적용반 강의 계획표 있죠. 1주. 이번 주는 교육과정 하기 이제 끝나게 되고, 다음 주 교육 심리학이 양이 많아서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데, 양이 많아서 2, 3주 일부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교육방법론 마찬가지로 2주 정도 잡고, 교육행정 2주, 나머지 이제 7주, 8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월화반은 그 세부 활동을 보시면, 정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요 개인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각자 개별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시고 제가 일정한 시간에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서 저한테 점검 받고 집으로 귀가하시고 팀별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또 팀별로 또 암기 테스트를 하시고 암기 테스트 방법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 카페 주소가 있죠. 여기 그 여러분 수강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수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인강생 첨삭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5, 6월 인강생 분들은 이 연습 과제가 나가면 저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공부하셔서 답안 써서 그 별도의 게시판이 마련이 될 겁니다. 5, 6월 교육과정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마련이 되면 여기다가 답안을 올립니다. 이름하고 전공을 반드시 기재하시고 그리고 손으로 직접 써서 이 사진이나 PDF로 찍어서 올리셔야 됩니다. 손으로 직접 쓰셔야 돼요. 이 수기로 하셔서. 됐습니다. 교육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되는 거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할 때 그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교육과정학의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질문이고, 크게 보면 이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질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할 때는 크게 교과를 가르치자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아동을 가르치자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아동을 가르치자라는 견해는 진보주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의 그 슬로건이 We teach children, not subjects. 우리는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교과라고 하는 것은 교과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아동의 경험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대별해서 보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과 지식을 강조할 것인가, 아동의 경험을 강조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의가 그 교육과정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교육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이라 하지만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교과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학습자의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 중에서 뭘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교육과정 부분하고 우리가 뭘 가르친다고 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교육과정과 수업이 분리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교육과정과 수업은 같은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육과정과 수업을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견해에 따라서 교육과정과 수업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육과정과 수업을 같은 것으로 수업도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수업을 분리해서 이원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육과정과 수업은 별개가 아니다, 수업도 교육과정이다. 왜? 수업도 뭘 가르칠 것인가 관련되는 것이고, 학생들이 뭘 경험하고 뭘 배우는 것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도 교육과정의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내용을 가르칠 때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어떤 결과를,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싶으면 1차 방정식을 학생들에게 1차 방정식을 지도할 것을 의도하게 되고, 그 수업 활동의 결과로 1차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학습 결과, 의도한 학습 결과가 교육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학습 결과로서 이제 문서에다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죠? 이게 의도한 학습 결과예요. 의도한 학습 결과를 강조하는 사람의 입장은 교육과정과 수업은 별개다는 거예요. 의도한 학습 결과가 교육과정이고, 이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것이 수업인 것이지,
수업 자체가 교육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타일러라든지 또 이런 하나의 교육과정 수업을 분리하지 않고 수업도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개로 의도한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뭘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교육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 수업도 교육과정인 거예요. 수업도. 평가도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뭘 가르치는 것인가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교육과정 속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지도안을 짠다. 그럼 여러분은 수업 지도안을 짜는 거는 교육과정을 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래서 교육과정 짠다고 할 때는 학교에서는 수업 지도안 짜는 걸 교육과정을 짠다는 얘기는 안 하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과정의 일부인 거죠. 수업 뭘 가르칠 것인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수업 지도안을 짠다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만약에 학교 교육과정이 있다. 우리 학교 이렇게 진행하겠다. 애들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있으면 내가 수업 지도안을 별도로 짠다고 할 때는 이때는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구성해서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뭘 가르칠 것인가 관련되는 부분이고 크게 보면 교가 지식을 가르칠 것이냐 아동의 경험을 강조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대별될 수 있고 교가 지식을 강조하는 경우는 교가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아동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아동의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크게 대별해 보면 그래서 아동의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4조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과 경험 중심 교육과정.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4조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지식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묶어서 그냥 지식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교육과정과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그냥 통칭해서 그냥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인간 중심은 경험 중심이 아닌데요. 인간 중심도 경험 중심이에요. 세분화하면 다르지만, 근데 그 인간 중심과 경험 중심 교육에서,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그 경험의 의미가 좀 다르죠. 좀 달라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그 경험은 학교가 의도하는 경험이에요. 의도하는 경험. 학교가 의도하는 경험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경험이라 한다면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의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도하지 않은 경험도 다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의도하지 않은 것도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경험, 하여튼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이 다 교육과정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경험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크게 경험을 강조할 것인가? 교과 지식을 강조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대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과 수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수업도 교육과정의 일부일 수 있고 또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업도 교육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백워드 설계 방식도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타일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은 사실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이라고 쓰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은 별개죠. 교육 내용은 교사의 입장에서 뭘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되는 부분이 이 교육 내용이죠. 교사 입장, 다분히 교사 입장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교사 입장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 교육 내용이라 한다면 경험은 뭡니까? 다분히 학습자 입장에서 선생님이 1차 방정식을 가르쳤다 하더라도 학습자는 다른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자의 수준이 다르죠.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준이나 이제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의 경험은 학습자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학습 경험이라고 해서 학습자 입장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와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물었습니까? 경험도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습자마다 교육과정이 다 다양하게 되네요. 다양하게. 교사 입장에서 교육 내용을 전달합니다. A라고 하는 교육 내용을 전달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수준과 배경 지식의 차이만큼이나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념이 되게 애매해요. 여러 가지 견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배우는 경험도 교육과정인 거예요. 교육과정.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내용도 교육과정이고, 수업도 교육과정의 일부일 수 있고, 그야말로 문서화되어 있는 의도된 학습 결과, 그것도 당연히 교육과정.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서로, 공식적인 문서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다. 또는 뭐, 그러니까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에서 만든 학교 수준 교육과정, 이거 다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죠?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근데 학교 수준에서 만들어진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교사가 실천할 때, 수업에서 실천할 때 약간 변형하잖아요. 그죠? 수업 행위 속에서 그 변형하는 거, 이거를 전개된 교육과정이라 그래요. 또는 실행하고 있으니까 실행된 교육과정. 이것도 교육과정이죠. 수업의 실천 행위 그 자체가 교육과정인 거예요. 수업의 실천 행위가. 학생의 입장에서는 뭘 배우는가. 다시 말해서 학생의 경험한 것, 학생이 수업을 통해서 경험한 것, 이걸 우리가 경험된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경험된 교육과정. 또는 실제로 실현된 것이니까 실현된 교육과정.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통해서 실현되고 학생이 수업을 통해서 경험한 것, 이것도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된 교육과정이다, 실현된 교육과정이다. 그러니까 경험된 교육과정은 학생의 지식이나 수준만큼 천차만별의 교육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다양한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정도 이제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육과정의 어원은 이제 쿠렐이라고 그러죠. 쿠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명사적인 의미와 동사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동사적 의미입니다. 동사적 의미는 파이너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어원이기 때문에 파이너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명사적 의미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명사적 의미는 어쨌든 명사 형태죠. 명사 형태. 일정한 코스. 교수 요목이다 그래서 일정한 코스. 우리가 1학년 때 뭘 배우고, 2학년 때 뭘 배우고, 3학년 때 뭘 배우고, 그래서 중3 끝나면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이 이수가 되잖아요. 그죠? 이수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뭘 배우는지, 학생들이 배우는 것과 관련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수 요목이 명사적 의미에서의 교육과정이라 한다면, 동사적 의미에서 교육과정은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 의미 형성, 반성, 이게 키워드죠. 이게 동사적 의미의 쿠레레. 체험. 교육 활동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반성하고, 나름대로 실존적인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동사적 의미. 동사적 의미의 교육과정,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키워드가 뭡니까? 체험, 경험, 반성, 의미 형성, 뭐 이런 거, 이거. 그죠? 이거 중요한 거, 이거는.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그 교육과정 크게 세 가지로 요목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목화하면, 첫 번째는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 두 번째, 그 개발된 교육과정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두 번째 항목이 교육과정의 유형의 문제. 세 번째는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교육과정의 실행 또는 실천의 문제 또는 실제의 문제, 이런 세 가지로 크게 유목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 틀을 짜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첫 번째, 교육과정의 개발입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죠. 개발 절차가 있는데, 이 개발 절차는 이 개발 모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밑에 거.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약간 가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교육 목표 설정하죠. 그 다음에 뭘 가르칠 것인가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고, 선정된 내용을 다시 체계적으로 조직한 다음에 수업 항의를 하죠. 교사 학습 활동을 하고, 또 목표에 도달했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죠. 그죠? 이런 일련의 쭉 절차들을 만드는 거, 이게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 개발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요소가 목표가 있고, 내용이 있고, 내용 선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는 부분, 교사 학습하는 부분, 평가하는 부분, 이거 교육과정 요소가 5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전체. 일반적인 거죠. 그죠? 일반적인 것은 이 개발 모형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내용 조직이 원래는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출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용 선정이 원래는 출제가 안 됐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이제 얘가 더 높겠죠, 비중이. 목표 설정, 요것도 다 타일러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타일러와 연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타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요 내용을 뽑아 오시면 돼요. 요 교습 학습 파트는 사실은 이 교육과정에서 다루기보다는 교수학습 영역이 별도로 있고 평가도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면 되죠. 자, 개발 모형과 관련돼서 보시면 타일러의 합리 모형이 가장 출발점이죠. 이 출발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타일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죠. 이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입니다. 타일러 합리적 모형은 그 개발 진행 과정을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교육 목표 설정을 하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내용이라고 하지 않고 내용과 경험을 분리하지 않아요. 결국은 학습자가 경험하는 것, 교사가 내용 어떤 구성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학습자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내용과 경험을 분리하지 않고 경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교수학습이 없죠, 지금. 그죠? 이거 교육과정 요소가 몇 개? 4개. 목표 설정,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 평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교수학습도 교육과정에 들어가니까 교수학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교수학습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업과 교육과정이 같은 거라는 같은 거.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짠다 그럴 때 내가 수업을 하겠다. 아이들에게 1차 방정식을 가르치겠다. 너 수학 수업을 하겠다. 그럼 수학과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짠다. 수업 계획을 짠다. 그 수업 계획이 뭡니까? 교육과정인 거예요. 수업을 하려면 내가 목표 설정하고 또 내용 선정 조직하고 평가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짠다. 마찬가지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업을 계획하는 것도 교육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요소 중에서 수업과 관련되는 교수학습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교수학습 하려면 또 목표 설정하고 내용 선정 조직하고 평가를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수업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1년에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 모형이다. 또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게 목표를 앞세우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 요소들이 따라오는 거죠. 나머지 교육과정 요소들이 따라오죠. 이렇게 보면 내용이 우선시되죠. 그러니까 목표가 우선시되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을 뽑아오고 조직하고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니까 목표가 교육과정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교육과정 요소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목표 우위죠. 목표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일러 제자인 타바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현장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사잖아요.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 실천 행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교수학습을 진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교사 중심 교육과정을 제시합니다. 타바가 제시하고 있는 교사 중심 교육과정의 1년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단원부터 단원 하나부터. 시험적인 단원부터 먼저 개발해요. 시험 단원 개발하죠. 1단원은 시험적인 단원을 먼저 만들어요. 시험 단원 개발, 그 다음에 시험 단원 검증, 그리고 검증했으면 이제 불편한 거 빼야 되잖아요. 그죠? 좀 부족한 거 좀 보완하고, 수정 보완하죠. 수정 보완. 세 번째, 수정 보완이 끝나면 이제 단원 전체 구조화, 체계를 짭니다. 단원 구조화. 그리고 정착 및 보급. 새 단원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새 단원을 정착시키고 보급,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보급. 다음 단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험 단원 개발, 개검, 수구정. 시험 단원 개발,
시험 단원 검증, 개검, 수구정. 외우십시오. 시험 단원 개발, 시험 단원 검증, 그 다음에 수정 및 보완, 구조화, 단원을 구조한 다음에, 그리고 새 단원 정착 및 보급, 그 개검, 수구정, 시험 단원 개검, 수구정의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진행. 그 다음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스킬백. 스킬백은 학교는 학교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내적, 외적 상황 요인을 분석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일련의 절차는 첫 번째, 상황 분석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이 아니라. 그 스킬백에서 학교 중심 교육과정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타일러 모형은 워낙 근본이기 때문에 별표로 3개까지는 기억상할, 지금 중요도로 보면 3개까지는 기억상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킬백과 위긴스 맥타이지만 여기서는. 그렇지만 타일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일련의 절차가 상황 분석부터 먼저 하는 거죠. 상황 분석한 다음에 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하고, 그리고 해석과 실행을 합니다. 해석과 실행. 그리고 모니터링, 피드백, 평가, 재구성. 요 단계로 진행되는. 첫 번째 상황 분석, 그 다음에 상황 분석, 목표해. 상황 분석하고, 상황 분석, 목표해. 그 다음에 모피평정. 모피평제. 상황 분석. 그 다음 두 번째, 목표 설정.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램 구성, 목표해, 해석과 실행, 그리고 모피평제, 모니터링, 피드백, 평가, 재구성. 마지막 단계가 모피평제. 그랬더니 모피평제까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암기 테스트 하는데 선생님 뭐가 뭐죠? 모델링. 진짜 누군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안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자꾸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음 위긴스 맥타이의 백오더 설계 모형입니다. 백오더, 이걸 번역하면 후진, 역방향 이렇게 번역하죠. 역방향, 역주행한다는 거예요. 뒤로 간다는 겁니다. 번역하기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역방향, 후진 이상하죠. 그냥 백오더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백오더라고 씁니다. 백워드 설계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목표 설정한 다음에 내용 선정 조직하고 그 다음에 타일러에 따른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내용 선정 조직,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내용 선정 조직하는 것을 어디로 간다? 뒤로 가버린다. 뒤로 가니까 백워드가 되는 거죠. 후진 하니까 이 뒤에 있는 평가가 앞으로 오죠. 그래서 목표 설정 다음에 평가 계획을 이 수업 활동을 계획하기 앞서서 먼저 평가를 계획하고 수업 활동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워드 설계 모형의 일반적인 절차는 목표 설정, 평가 계획, 그다음에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목표 설정하고 두 번째 단계가 평가 계획, 그리고 세 번째가 수업 활동 계획. 이 위긴스 맥타이의 용어에 따른다면 바수학의 과정을 거치죠. 목표 설정을 바라는 결과의 확인이라고 그러고, 평가 계획을 수용 가능한 증거의 결정이라고 그러고, 수업 활동 계획을 학습 경험과 수업 활동 계획이다 이렇게, 또는 수업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는 이제 그 학습자의 이해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일러 모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 200제 및 모범 답안 자료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목차 보시면 이제 33개의 문항인데,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논제 2번에 보시면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의 모형의 개념, 특징,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시고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렇죠?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개념, 특징을 쓰시오 또는 장단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많은 걸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연습이니까 그냥 막 집어넣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점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가 이제 타일러 모형이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타일러 모형까지. 넘겨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쟁점 200제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걸 추설 중심으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하면 안 돼, 그냥. 이거는 답안지용이고 확인하는 것이고 다시 여러분 기본 교재로 가셔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문제 중심으로 들어가면 조금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게 자꾸 답안을 외우려고 합니다. 이거를 외우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화려하게 쓰고 싶죠? 화려하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공 논술은 딱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교육학은 키워드 채점이긴 하지만 키워드 채점 아니에요. 이해를 하느냐를 채점을 요소로 보거든요. 그 내용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지 전공 같은 경우는 키워드 딱딱 들어가줘야 되는 게 조금 더 큽니다. 근데 교육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키워드로 기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뭐 이해하는 거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려하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는 정도만 보고 여러분 말로 자꾸 풀어 쓰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논제 1번, 논제 2번 보겠습니다. 논제 2번, 자, 밑에 답안지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문제 읽어보시고 문제 키워드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키워드. 선수학습 상기입니다. 저는 선수학습 요소가 없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오리월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재밌을 수도 있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논제 3번으로 갑니다.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 목표 진술의 준거, 뭐지? 준거? 예. 구체성, 포괄성, 이런 말이 딱딱 떠올라야 돼요. 예. 4번입니다. 타일러가 제시한 학습 경험의 선정 및 조직의 원리 각각 찾아보세요. 논제 5번입니다. 교육과정,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 떠오르는 대로 한번 키워드 뽑아 보십시오. 이거 탑안에? 타일러까지 4번까지. 자, 4번까지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이 페이지에 논제 2번 지금 떠올리신 분들 계실 거고 좀 뭐 잘 안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죠. 이걸 일단 뭐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해 버리면 여러분들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무슨 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선수학습을 떠올려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논제 2번부터 논제 4번까지 제가 시간 얼마 안 드립니다.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지금. 자, 논제 1번 읽어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자, 타일러의 합리 모형입니다. 타일러 모형의 절차
목표 설정, 교육 목표 설정, 경험 선정, 조직, 평가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죠? 진행된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목표 설정부터. 목표 설정,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목표 설정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잠정적 교육 목표를 추출한다. 첫 번째 단계. 잠정적 교육 목표 추출. 두 번째는 구체적 교육 목표 진술. 여기 2단계를 거칩니다. 교육 목표 설정할 때. 잠정적 교육 목표 추출은 4가지 자원을 토대로 하죠. 학습자, 학생, 교가, 교사 요구를 토대로 해서 잠정적 교육 목표가 추출이 되고, 그 잠정적 교육 목표가 추출이 되면 두 번째가 구체적 교육 목표 진술이죠. 구체적으로 교육 목표를 진술하려면 또 2가지를 토대로 하죠. 2가지 걸음체라고 하는 거.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라고 하는 거. 교육 철학에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목표가. 두 번째, 그 잠재적 교육 목표가 학습자가 학습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한지. 이렇게 학습 가능성. 두 번째, 교육 철학의 가치의 문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가치, 가능성의 문제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진술이 된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 교육 목표가 진술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 교육 목표를 어떻게 진술하는가? 교육 목표 설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목표 설정, 경험 선정, 경험 조직, 평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목표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가지로 나누어진다. 구체적 교육 목표 설정하기 앞서서 잠정적 교육 목표를 먼저 추출한다. 두 번째, 목표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 목표 진술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구체적 교육 목표 진술의 원리가 뭐냐? 어떤 원리로 구체적으로 교육 목표를 진술하는가? 그 타일러에 따른다면 교육 목표 진술의 원리, 진술의 준거 4가지가 있습니다. 구포일실, 구체성, 포괄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 구포일실, 구체성. 일단은 구체성, 포괄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냥 이거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뭐라도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의미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 이제 그 책 찾아보십시오. 구체성이 뭡니까? 구체적인 행동 용어. 구체적이고 명세화된 행동 용어입니다. 구체성은 행동 용어, 구체적인 명세화된 행동 용어. 행동 용어로 진술한다라는 거예요. 진술. 이게 구체성이에요. 왜 이렇게 진술해야 됩니까? 이렇게 진술해야지 나중에 내용 선정하고 조직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니까 내용 선정과 조직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시사를 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한다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또는 경험을 선정 조직해야 되니까 그죠? 자, 구체적인 행동 용어를 진술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 용어를 어떻게 진술합니까? 이원 분류에 근거해서 이원 목표 분류에 근거해서 내용 차원과 행동 차원 타일러에 따른다면 경험 차원과 행동 차원으로 나누어서 진술한다. 됐죠? 구체성 끝입니다. 뭐다? 구체적 행동 용어, 이원 분류표. 이 2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포괄성이죠. 포괄성은 포괄적 행동 특성의 변화. 포인트죠. 포괄적 행동 특성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뭐가? 목표가 사소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왜 전인 형성을 지향하니까 교육은 어쨌든 교육 목표는 포괄적이라야 된다. 포괄적이 뭔데? 폭넓은 행동 특성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막 연속 문제 푼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연속 문제 푸는 거는 단순한 기술만 하는 거지, 기술을 연마하는 거지. 이거 뭐 사고력의 변화라든지 행동의 변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말 속에는 수학적인 사고력과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1차 방정식 단순히 연습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는 포괄성을 띈다. 포괄성을 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포괄적인 행동 특성의 변화를 포함해야 된다. 사소한 행동이 아니다. 됐죠?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목표들 사이에 목표가 여러 개 있을 때 앞뒤 말이 서로 맞아야 되는 거죠. 일관성은 논리적 모순이 없는 거, 논리적.
여러 목표들 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없습니다. 논리적 모순 기억하면 되죠.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 목표 달성은 목표는 세워놨는데 실현 불가능하면 안 되죠. 그죠? 뭘 통해서 실현할까요? 교육활동. 교육활동을 통해서 목표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실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습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초등학생인데 얘네들한테 뭐 기하학을 가르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습 수준에 맞고 또 영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과학 실험을 한다. 그 과학 실험을 한다 할 때 실험실이 없다. 또는 실험 어떤 뭐 기구가 없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못해요. 활동을. 그리고 학교 상황도 살펴야 되고 학급 상황도 살펴야 되잖아요. 학급 학생들이 너무 많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거를 뭐 토익 토론을 통해서 뭘 하겠다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해야 된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표현하면 학습자 수준에 맞아야 되고 학교나 학급 상황을 고려해서 목표가 설정이 된다는 됐죠? 구포 일실 진술. 자, 이렇게 목표가 진술이 되면 목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요? 목표의 기능 어떤 기능을 수행합니까? 교육활동의 방향을 안내하잖아요. 그죠? 방향을 제시합니다.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러면 1차 방정식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또 교육활동의 방향을 안내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속적인 활동, 그 수학의 후속적인 활동, 1차 방정식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거를 가르치면 곤란하죠. 그죠? 모든 후속 활동은 다 그 목표에 따라서 전개가 돼야 된다는 활동의 방향을 안내한다. 두 번째, 이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이 경험이죠. 경험, 내용을 선정 조직해야 되죠. 이 학습 경험 또는 내용을 선정 조직할 때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목표로 해야 된다. 목표를 기준해서 내용을 선정해야 되고 조직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평가는 도착점 행동이죠. 그죠?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평가잖아요. 그죠?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평가이므로 평가의 기준도 뭐다? 교육 목표다.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 다음 모든 교육 활동을 통제하죠. 얘가. 이 교수학습 활동, 내용 선정 조직, 교수학습 활동 모든 교육 활동들을 교육 목표가 통제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교육 활동의 방향을 안내하고 두 번째 내용 선정 조직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의 기준이 되고 또 평가의 기준이 되고 학습 활동을 통제한다. 교육 활동을 통제한다. 이 다섯 가지가 교육 목표가 갖는 기능이다. 기능. 됐죠? 이렇게 해서 목표를 중심으로 세 가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타일러 목표는 두 가지. 잠정적, 그 다음에 구체적. 두 번째 이 목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할 때 이 목표는 어떻게 진술해야 된다? 구포일실로. 세 번째 이게 진술되는 목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 가지 기능 중에서 한 세 개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이 페이지 1.1번 보십시다. 교육 목표, 우리가 흔히 교육 목표라고 그러면 뭡니까? 학습 결과예요. 그죠? 학습 결과. 도착점 행동이에요.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게 결과잖아요. 그죠? 교수 학습 활동의 결과,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학습 결과가 목표입니다. 학습 결과.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기에 도착해야 된다. 도착점 행동이다. 얘기하는 거죠. 둘째 줄에 교육활동의 방향, 둘째, 내용 선정 조직의 기준, 셋째, 교육평가 기준, 넷째, 교육활동 통제. 이렇게 딱딱 키워드만 알아두십시오. 나머지는 알아서 쓰십시오. 알아서 자꾸 중얼중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말 외우려 하지 마시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목표가 선정이 됐죠? 두 번째, 경험 타일러입니다. 타일러. 경험을 선정하는 거죠.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선정의 타일러는 뭘 가르칠 것인가? 학습 경험에 대해서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또는 아동의 경험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을 하지가 않아요. 하지가 않고 원리만 제시하고 있죠. 원리. 선정의 원리만 제시해 줍니다. 자, 내용 선정의 원리가 뭡니까? 기만학습 일일다.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학습 가능성 또는 가능성의 원리, 일목표 다경험, 일경험 다성과 다섯 가지. 기만학습 일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현대에서 추가된 게 요 다섯 가지 플러스 추가된 게 타당성의 원리, 중요성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 전위의 원리. 타중유. 기만학습 일일
타중류. 근데 타중류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그냥 타일러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회 원리는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 기회를. 학습 활동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기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자를 이제 배운다. 그게 목표다. 그러면 4분의 4박자 음을 익힐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악보만 딱 보고, 자, 이거 4분의 4박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이든 장구든 쳐가면서, 강약, 중강약의 그 음을 알아야지, 그 한마디 속에 4분 음표가 그렇게 비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해야 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라 된다. 내용. 서사 구조를 배운다. 서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서사 구조와 관련해서 서사 구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인 내용들로. 자, 기회 원리. 뭐다? 학습 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 된다.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 된다. 두 번째, 만족의 원리. 만족의 원리는 흥미와 관심과 필요예요. 흥미와 관심, 필요, 키워드가.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이나 필요에 근거해서 내용을 선정해야 돼. 그 내용을 뽑을 때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뽑아오라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흥미 있는 내용을 뽑으면 훨씬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재미있는 내용. 서사 구조에서 배운다 하면 서사 구조 중에서도 또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소설 중에서도 흥미 있는 소설이 있고 흥미 없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뽑아오라는 거예요. 여러 내용들 중에서. 포인트가 흥미나 관심이나 필요. 그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흥미나 관심이나 필요에 기초해서 내용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만족의 원리다. 세 번째, 가능성의 원리, 학습 가능성의 원리.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의 수준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서사 구조라도 너무 어려워서 많이 하면 수준에 맞지가 않겠죠. 그죠? 수준에 맞는 내용을 끌고 오라는 수준. 그 다음에 일목표 다경험의 원리.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 된다. 여러 가지 경험.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일목표 다성과 이릅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목표 다경험의 원리.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가능한 것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예를 들어서 서사 구조와 관련해서 보면 서사 구조를 배우고 그걸 또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고 또 글로 표현해 볼 수 있고 또 몸 동작의 활동을 해볼 수 있다. 그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경험 다성과의 원리. 하나의 경험이 여러 가지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되게 복잡하죠? 요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선정하라는 거예요. 모의법정을 한다. 그럼 모의법정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도 함양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문제 해결력도 함양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도 함양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만학습 11까지 됐죠? 선정이 됐으면 이 선정된 내용을 다시 조직해야 되겠죠? 경험 조직 원리가 개개통,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죠. 계속성은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 두 번째, 계열성은 동일한 내용이 폭과 깊이, 심화 확대 또는 폭과 깊이를 더해간다. 계속 갈수록 심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심화 확대 또는 폭과 깊이. 통합성은 서로 관련지어서 묶는다.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관련지어서 묶는 거. 이쪽 내용과 저쪽 내용 관련 있으면 서로 관련지어서 묶는 것을 관련이 포인트입니다. 관련지어서 묶는 것을 통합성이다. 됐죠? 계속성은 포인트가 계속 반복. 동일 내용 계속 반복. 얘는 심화 확대 또는 폭과 깊이. 얘는 관련 짓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조직의 원리, 또 타일러에 따른 다음에 경험 조직의 원리. 여기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타일러 얘기고 현대는 이 세 가지에서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게 다른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스코프 문제.
또 하나가 수직적 연계성이 문제, 수직적 연계성. 스코프 문제, 스코프와 수직적 연계성까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일단 개개통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스코프는 범위로라고 번역하고요. 이 스코프는 특정 시점, 첫 번째, 특정 시점. 두 번째, 특정 시점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의 폭과 깊이,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을 스코프다. 특정 시점, 폭과 깊이. 키워드. 특정 시점에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내용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학년이다. 그럼 중3이다. 중3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배워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과목 수다. 그럼 과목이 10과목이다. 10과목을 가르칠까? 15과목을 가르칠까? 이게 폭이잖아요. 그죠? 폭. 그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해서 3시간을 가르쳐야 될까? 5시간 더 들어가야 되는가? 이건 깊이죠. 그죠? 폭은 내용의 폭과 내용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폭은 교과목 수로 많이 나타나죠. 그죠? 깊이는 배당 시간 수죠. 배당 시간 수. 근데 한 내용에서도 예를 들어서 악기를 다룬다 그러면 악기를 다룰 때 관현악기를 다룬다고 관현악기가 많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관현악기를 다룰 것인가? 이것도 폭이잖아요. 그죠? 폭. 그 하나의 악기에서 몇 시간을 다룰 것인가? 또 다른 하나의 학교에서 어느 정도 몇 시간 다룰 것인가. 이건 깊이죠. 그죠? 이것도 뭐예요? 스코프는 특정 시점, 두 번째 폭과 깊이. 이거 결정하는 거. 수직적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수직적 연계성은 수직적인 거죠. 어떤 학습의 종착점, 두 번째, 새로운 학습의 출발점, 종착점, 출발점 둘이 맞물린다. 포인트가 종착점, 출발점 맞물린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학습의 종착점과 새로운 학습의 출발점이 서로 잘 맞물리도록 조직하는 것을 수직적 연계성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단원과 2단원이 서로 잘 맞물리도록 갑자기 깊어진다. 곤란하죠, 그죠? 그 다음에 1학년에서 2학년이 서로 잘 맞물리도록 또는 학교 단위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서로 잘 맞물리도록 이게 수직적 연계성 됐죠? 평가입니다. 평가는 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평가다. 이 사람은 그죠? 그래서 타일러는 나중에 평가할 때 평가 모형이 나오죠. 목표 중심 평가다. 목표 중심 평가 모형. 목표 중심. 또는 목표 달성을 강조하니까 목표 달성 평가 모형이다. 목표 달성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평가다라고 얘기하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타일러 일반적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타일러 모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특징은 타일러는 일련의 절차를 제시하는데 요 일련의 절차가 굉장히 합리적이거든. 합리적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합리적인 모형이다. 왜 합리적이냐? 일련의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합리적인. 요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면 내용도 선정할 수 있고 조직할 수 있고 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일련의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서 합리적이다. 두 번째, 무엇보다 교육과정 요소가 4개입니다. 하나, 둘, 세 개, 4개. 교육과정 요소 중에서 뭘 제일 앞서온다? 얘를 가장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요소 중에서 목표를 우위에 둔다. 목표를 가장 중시하고 나머지 교육과정 요소는 수단이다. 따라서 목표 중심 모형이다. 목표 중심. 첫 번째 합리적, 두 번째 목표 중심. 세 번째 평가를 본다면 이 평가는 이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나중에 평가의 준거가 되니까 평가 중심 모형이다라고 해요. 평가 중심 모형이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이에요. 목표 중심이죠.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질문. 교육과정은 뭘 가르칠 것인가거든요. 뭘 가르칠 것인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난 그건 지식이든 경험이든 말을 못해. 원리만 제시해 줄 뿐이야. 네가 알아서 원리에 해당되면 지식이든 경험이든 다 끌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만 제시할 뿐이잖아요. 이걸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중립. 교육과정, 다시 표현하면 교육 내용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데
지식을 추구하든 뭐 경험을 추구하든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데 그 모종의 가치를 제시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고 원리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다. 그 다음에 연역적이죠. 전체 교과를 먼저 만들고 교육과정을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단원 개발로 들어간다. 세 번째, 처방적이죠. 처방제를 말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특징들이죠. 정리해보시면 합리적인 모형이다. 합, 목표 중심, 합목, 가연처. 합리, 목표 중심, 가치 중립적, 연역적, 처방적. 예, 5가지. 뭐 여기 평가 뭐 중심이다 할 수도 있고 결과 중심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있는데 한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합목, 가연처. 한목 가연처. 이 평가 모형이 갖고 있는 장단점입니다. 장점과 단점. 타일러 합리 모형의 장점. 실 또는 유용하다. 유용 종평. 유용하다. 실용적이다. 왜 실용적일까요? 어디에나 다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상당히 여러분, 우리 실용적이다. 유용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다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디에다 다 쓸 수 있다. 어디에 쓸 수 있죠? 네가 교육과정 개발하고 싶으냐? 이거 써봐. 요 절차대로 되게 잘 만들 수 있어. 그 교육과정 만들 때도 적용할 수도 있고, 이거 수업과 교육과정을 분리하지 않거든요. 네가 수업을 계획하고 싶으냐? 수업 계획할 때도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하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뽑아오고, 그 다음 평가 만들어. 요대로 가봐. 되잖아. 그러니까 교과든 수업이든 구분하지 않고 어디나 다 적용 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디나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유용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든 그 다음에 수업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든 아무데나 다 적용이 된다. 학교 수준, 국가 수준, 수업 수준의 교육과정 어디에다 다 적용될 수 있다. 폭넓은 유용성. 왜? 교과든 수업이든 구분하지 않고 폭넓은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학교 수준, 교과 수준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용이하다, 쉽다. 왜 쉬울까요?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합니다. 합리적인 절차. 일련의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서 누구나 다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걸. 내가 수업을 하고 싶다. 요 절차대로 이행할 수 있고, 내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겠다. 저 절차대로 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종합적이다. 종합적이라는 말은 구분이 안 된다. 교육과정과 수업도 요대로 진행되잖아요. 그죠? 교육과정과 수업을 구분하지 않고 절차, 목표 설정, 내용, 경험 선정, 조직, 평가의 포괄적인 종합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종합적인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의 광범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왜 평가의 광범위한 지침을 제시합니까? 평가를 하려면 평가라고 해서 목표 도달 정도로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으면 이대로 다 지침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를 행동용으로 명세화하고 있잖아요. 목표를. 행동용으로 명세화하고 이 행동용으로 명세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원 분류를 하죠. 내용과 경험과 행동으로 나눠서. 내용과 행동,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경험과 행동으로 나눠서 진술하잖아요. 그죠? 목표를 명세하고, 학생의 행동과 학습 경험을 구체화해서 제시함으로 평가의 폭넓은 지침을 제시해준다. 단점입니다. 타일러 모형이 갖고 있는 단점은 목표 또는 이 목표 우위라고 하는 것인지 문제예요. 목표 우위. 목표 우위잖아요. 목표를 우위에 둔다. 목표를 우위에 둠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목표를 우위에 두니까 목표와 내용의 관계에서 보면 내용은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된다. 목표를 우위에 둠으로 내용은 목표 달성의 수단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수단성 또는 목표 우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수단이다 또는 목표 우위다. 두 번째, 내용이 없다. 실질적인 내용. 물론 내용은 있죠.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 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죠. 원리를 제시할 뿐이지.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 원리만 제시한다. 부수적이고 확산적인 목표를 배제시킨다. 부수적이고 확산적인 목표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 들어온다. 왜 안 들어오냐? 부수적이고 확산적인 목표는 수업 진행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수업 진행 과정 속에서 뭐 표현적 결과 같은 이건 수업 도중이나 수업 이후에 나오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는 미리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잖아요. 미리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활동이 전개되니까 역동적인 수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이고 확산적인 목표 설정에서 배제돼 버린다. 또는 목표 설정에서 이 부수적 확산적 목표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마지막으로 이 인지적 측면의 변화. 이거 외부적인 행동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는 외부적 행동,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부의 인지적인 변화나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확인하기가. 그래서 목 내부인 또는 수내부인 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요 목차만 키워드만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풀어줘야 돼. 풀어서 편하게 쭉쭉 말을 자꾸 해보십시오. 말을 자꾸 중얼중얼 됐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논제 2번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교육 목표 설정, 경험 선정, 조직, 평가 순으로 진행되는 합리적 모형이다. 교육과정 요소 중에서 목표가 가장 중시되므로 목표 중심 모형이라고도 한다. 간단하게 써놓고 그 다음에 특징, 개념 설명하죠. 그 다음에 특징,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모형이다. 둘째, 목표 중심이다. 셋째, 가치 중립적이다. 넷째, 평가 중심적이다. 다섯째, 처방적이다. 타일러 모형의 장점을 설명한 다음, 첫째, 실용적이다. 또 유용하다. 둘째, 용이하다. 쉽다. 셋째, 종합적이다. 이거 한 문장으로 써도 되고 두 문장으로 써도 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평가의 광범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모형의 단점은 첫째, 내용보다 목표를 우위에 두니까 내용을 수단시한다. 두 번째, 무엇을 가르칠 것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목표를 미리 제시하니까 표현적 결과와 같은 부수적 확산적 목표 중 요소를 간과한다. 예를니까 배제된다. 네 번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강조하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내면의 인지구조의 변화, 가치 태도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됐죠? 논제 3번에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목표 진술의 준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제 4번 학습경험 선정 조직의 원리 됐죠? 자, 객관식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절차 1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쿠레레니까 3번이죠. 의미 형성, 포인트. 의미 형성 또는 체험, 경험이라잖아요. 경험을 통한 의미 형성, 경험, 체험, 의미 형성, 반성. 요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요거는 이제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실제 교수 학습 활동을 중요한 개념적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교육과정 정의, 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교수 학습도 교육과정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의 의도된 학습 결과는 의도된 학습 결과 그 자체를 강조하니까 수업은 배제되는 거예요.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번이죠. 경험. 이 경험이 바로 수업 활동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4번입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목표를 점검했다. 점검의 준거가 뭔가? 가치 문제니까 타당성인데 여기까지는 외우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교육목표 설정, 타당성 준거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포일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넘어가고요. 11페이지에 자, 7번 문항 볼까요? 타일러가 제시한 행동적 목표 진술 세 가지 특징. 목표 진술은 학습의 행동으로 진술되죠. 교사의 행동이 아니라 학습의 행동이죠.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내용과 행동이 함께 진술되죠. 이원 목표 분류표에 근거하죠. 그 다음에 학습 행동을 충분히 세분화한다.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되죠. 명세적인 목표. 도착점 행동과 상황까지 함께 제시하는 사람은 메이거예요. 메이거. 그래서 메이거 8번 보시면 메이거 목표 진술 방법에 따라서 진술하는 것이다. 어떤 조건이 누락되니까 메이거는 조준도 또는 조수도 조건 이 상황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 수락 기준 그 다음에 도착점 행동. 여기 보시면 재수가 한 자리 나누셈에서 상황이죠.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행동이죠. 근데 목과 나머지를 몇 개를 구할 수 있는지 몇 문제 중에서 몇 개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수락 기준 준거가 없습니다. 공구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교수학습 파트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그냥 보시고 10번도 그냥 참고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 수준의 목표가 있고요. 타일러처럼 구체적 수준의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타일러는 항상 구체적 수준의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 수준의 목표와 구체적 수준의 목표 두 가지를 다 제시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그런룬드는 일반적 수준의 목표와 그 다음에 구체적 수준의 목표 두 가지 수준의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교육학계에서는 사실 객관식 용도가 아닌 이상 필요가 없는데 전공에서 가끔 요구되기도 해요. 뭐 조리라든지 뭐 미용이라든지 약간 특성화 쪽 이런 전공에서도 요구되기도 하니까 그분들은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해설에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내재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냐 아니면 이 구체적인 구체적인 용어로 관찰 가능한 행위동사로 나타내는 뭐 동사냐 그런 측면입니다. 11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타일러는 일찍이 누구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이죠. 뭐 막 풀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이원 목표 진술을 강조했죠. 뭐와 뭘로 돼 있죠? 내용과 행동 차원의 이원 목표 분류죠. 그 다음에 타일러는 그 행동 목표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인지적 차원, 정의적 차원, 심동적 차원으로 분류하죠. 그죠? 인지적 차원은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나눠집니다.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에 것을 근거로 해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해, 지식과 이해를 근거로 해서 적용, 지식, 이해, 적용을 근거로 해서 분석.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위계적으로.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은 간반 가조인이죠. 요거는 내면화의 원리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동적 영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행동 차원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2번에 보시면 블룸의 인지적 영역 교육 목표 분류와 크레스월 이 사람은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 분류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분류 기준은 뭡니까? 복잡성의 원리죠. 복잡성 또는 복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지식의 적용, 분석, 종합, 평가죠. 2번은 하위 수준의 인지 능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선행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위계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정의적 영역의 목표 분류는 다양성이 아니라 내면화의 원리죠. 그 다음에 5번에 정의적 영역의 목표는 간반 가조인이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갔죠. 나머지 쭉 넘기시고 18번 자, 내용 선정의 원리입니다. 풀어보십시오. 셋째 줄 키워드가 나오죠. 흥미, 피로, 그죠? 흥미, 피로 또는 관심을 토대로 이게 뭡니까? 만족의 원리, 만족. 키워드. 19번. 자, 목표가 있다면 목표의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그죠?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회의 원리다. 경험의 기회, 경험. 20번에
둘째 줄에 여러 가지 목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성과. 목표 같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성과. 모의법정 활동 하나를 하잖아요. 그죠? 일경험.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니까 일경험 다성과 또는 이 동경험 다성과. 14페이지에 21번은 이제 타당성 원리인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23번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코프. (24번) 문제입니다. 수평적 내용 조직 원리, 수평적 내용 조직과 수직적 내용 조직 원리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은 이 논술식에서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여기서 통합성의 원리 찾아보십시오. 통합성의 원리. 자, 4번이죠. 환경주술에서 과학교과, 두 번째 기술가정교과, 서로 긴밀히 관련 짓는다, 키워드. 그죠? 이걸 통합성이다. 25번에 이거와 관련 깊은 거 통합성이죠. 왜? 수학과 자연과 관련 지어, 관련 키워드. 15번, 15페이지 26번. 내용 반복이잖아요. 뭐? 계속성. 27번. 이렇게 키워드를 다시 적용하면서 이제 잘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리면 체크해 놓으십시오. 왜냐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 푸는데 몇 초 안 걸려요. 그죠? 딱 이해하면 바로바로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뭡니까? 가번은 같은 거를 반복이잖아요. 계속. 나는 갈수록 폭과 깊이를, 갈수록 어려워지죠? 심화 확대 또는 폭과 깊이니까 계열성. 자, 그럼 30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계열성의 원리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계열성의 원리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주제순으로 또는 연대순으로 또는 논리적 위기에 따라서 이게 계열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여기까지 알아두면 훨씬 좋겠지만 이 정도만 더 추가해 주시면.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33번 문항 풀어보십시오. 자, 33번 문항은 안 다룬 것도 일부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김 교사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같은 내용의 단순 반복이잖아요. 뭐죠? 계열성 때문에 지루해한다는 거죠. 근데 단순 반복의 계속성 때문에, 근데 계속성이 중요하긴 해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1, 2월 강의 듣고 선생님 3, 4월 보고 지금 5, 6월도 듣고 있는데 왜 듣고 있을까요? 안 잊어버리려고.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도로. 예를 들어서 연산이다. 연산은 1단원에서도 연산 다루고 2단원에서도 연산을 다루고 3단원에서도 연산을 다루고 계속 다루잖아요. 그죠?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반복을 시켜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되도록 해서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성의 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성의 원리는 망각하지 않도록. 근데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화 발전이라고 했잖아요. 포인트 심화 확대, 폭과 깊이는 계열성이잖아. 그 계열성의 원리가 거기다 추가가 돼야 되겠죠. 보완이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교사.
미술 시간에 그 그림 그리기 준비하다 보니까 정작 그리기 수업은 제대로 하다 말다가 끝나버린더라. 수업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다.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못 끝난다. 그럼 3시간, 4시간 연속으로 수업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속으로. 이거를 블록 타임. 번역하면 연속 수업. 연속 수업은 여러 시간을 하루에 묶어서 연속 수업하는 겁니다. 쟁점 200제 12페이지에 32번 쟁점 200제 프린트물입니다. 12페이지 32번 세 번째 블록 타임은 요일별로 나누어서 수업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요일별로 쭉쭉쭉 나누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여러 시간을 그냥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여러 시간을 그냥 하루에 묶어서 연속으로 쭉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하루에 연속 수업한다. 여러 시간 하루에 연속으로 수업하는 거. 블록 타임, 연속 수업. 됐죠? 연속 수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다음입니다. 개념 알아두십시오. 블록 타임도. 박교사. 자, 지금 추석이 다가와서 호칭을 가르치고 싶은데 이 추석과 호칭의 문제가 저 맨 뒤에 가 있더라. 그럼 다시 앞으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 이건 이따가 다룰 겁니다. 이따가 다음 시간인 것 같은데. 예. 다음 내일. 최교사. 사회 시간의 역사 사실. 얘를 배경으로 문학작품을 가르치고 싶다. 요거는 문학작품에 예를 들어서 3.1 운동과 관련되는 문학작품이다. 그럼 3.1 운동에 대한 역사의 사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실의 상관성이고 이건 상관형 조직의 상관형 교과 내용 조직의 형태입니다. 이제 교육 과정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타일러를 살펴봐야 되는데 17페이지에 타일러하고 그리고 이제 사례 연습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